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박경양 이사장님, 네. 자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60, 7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 시기에 도시 변두리를 중심으로 해서 빈민층이 형성되게 됩니다. 네. 그 당시에 이 빈곤 지역에서 보육운동하고 공부방 운동이 민간운동 차원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죠. 공부방에서는 그 방치되는 아이들의 학습 문제, 그리고 급식, 문화,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그 공부방이었는데요. 2004년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이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이름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 지역아동센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반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받는 이 서비스나 보호, 돌봄, 이걸 공부방이 대신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대신해주기 때문에 대리가정이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역 아동센터가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어 교육 환경이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오늘 한국 사회에서 사회 양극화 중에서도 네. 이 교육 양극화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이 교육 양극화 중에서 영어 양극화가 가장 앞으로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그 정부의 이 영어 교육을 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아요.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이제 이 교육 격차가 영어 부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고, 또 그런 점에서 이 영어 교육에 대한 정부 대책이 없이는 아마 이 아이들이 이후에 성장해서 살아가는데 상당한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저소득층 아이들은 아무래도 의지할 때가 이 지역 아동센터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그동안 영어 교육은 어느 정도로나 이루어졌었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원래 이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교재가 있어야 되고요. 영어 교육의 경우에는 요새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예전처럼 쓰고 그 해석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말하기, 듣기 이런 중심으로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하기, 듣기를 가르칠 수 있는 그 교육 기자재가 필요한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교사도 없고 또 교재도 부족하고 또 교육 기자재도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일부 민간 기업이나 복지단체로부터 지역아동센터가 이런 부분들을 일부 지원받고 있긴 하지만 그 수요는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아주 부족한 실정이죠. 네. 그런 점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그 영어 교육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러면 정말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영어를 잘하는 능력이 있어도 속된 말로 돈이 없으면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문제가 거의 사교육에 의존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면 아이가 공부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교육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이 드러내는 성적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근데 가난한 아이들은 부모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학교 다닌다고 해도 이 진도를 따라가기 어렵고, 특히 영어 경우에는 심각한 게 그런 거죠. 아이들이 보통 초등학교에 가서 한글을 배우잖아요. 근데 되게 가난한 아이들이 한글을 떼지 못한 가운데에서 3학년 되면 영어가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외국어를 가르치는 꼴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결코 이 아이들이 그 학교 교육을 통해서 좀 제대로 된 그 교육이나 이걸 받을 기회가 없다. 더군다나 사교육에 의해서 보충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렵죠. 그런 빈 공간을 지역아동센터가 채워줘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국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가 들어오면 아이들이 배우는 건 고사하고 가지고 있던 자신감마저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일들을 빈곤 아동 교육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줘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조금씩 좀 발을 뗄 수가 있을까요? 그 조사, 저도 이것 때문에 한번 좀 조사해 봤는데요.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 이제 빈곤 아동의 경우는 일반 아동의 경우보다 그 학업 부진이 2배가량 높대요. 그러니까 많이 뒤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선생님, 엄마가 집에서 숙제도 도와주시고 다 해야 될 텐데 그걸 못 해주니까 점점 성적이 그 일반 아동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보통 다른 아이들은 방과 후에 이거 사교육
저거 사교육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 친구들은 다니지 못하다 보고 어떻게 보면 방치되다 보니까는 뭐 사고나 아니면 범죄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게. 이런 빈곤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빨리 인식하고서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세밀한 관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공부방마다 조금 자원봉사를 많이 나가는 쪽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참 그렇죠. 이렇게 좀 네.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지금 돈이 없어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 게 혹시 있을까요, 이사장님? 정부 차원의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정부 차원에서 영어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방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바우처 제도라고 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1년에 한 30만 원 정도 되는 쿠폰을 주죠. 그럼 이 쿠폰을 가지고 초중고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방과후학교 강의가 한 강의당 한 3만 원 내지 4만 원을 해요. 자유롭게 이 무료 수강권 가지고 수강을 하게 만들었는데 외국어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원어민 그 영어 교육이 보통 10만 원 이상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쿠폰 3만 원짜리 3장 내지 4장을 가져야만 한 달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럼 영어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한 두세 달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 아이들은 그 쿠폰 가지고 한 두세 달 정도 들으면 들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쿠폰 제도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농산업체나 빈곤 지역에 정부에서 이제 원어민 교사를 파견해 주는 이 지원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농산업촌에도 아주 가난한 아이들만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아동과 함께 섞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빈곤 아동을 위한 그 교육 지원 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진짜로 이 사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있는 지역이 이제 농어촌 지역입니다. 제가 있는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친구 이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요. 이 대학으로 우리한테 영어 강사 선생님 좀 보내주세요. 아니면 영어 교육 좀 시켜주세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은 이제 교육청에서 이렇게 아까 바우처 제도라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교육청에서 3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줘요. 한 달에. 근데 3만 원이라고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쿠폰이라는 게 3만 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2만 원 정도 되고 만 원은 자기가 내야 돼요. 근데 그 만 원을 내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할머님이 한 분 계세요. 왜냐면 지방 같은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시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한 두 달 오더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네들이 왜 안 오냐 수업에. 설마 그 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만 원이죠.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 만 원이 없어가지고 못 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그럼 무조건 오게 해라.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지원을 해주겠다. 학교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이제 왜냐 한 명이 더 들어오나 뭐 10명 가르치나 똑같으니까 가르치는 건 똑같으니까 했는데 그 할머니가 알고 봤더니 대부분의 지방에 계신 분이 텃밭에서 그 야채들 키우셔서 그 장날에 시장에다 가서 파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 원, 하루 생계하기도 힘드신 분들이 만 원을 갖다 낸다는 건 그거는 굉장히 큰 돈이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그냥 오시라고 했더니 한 6개월 지났더니 그 할머니가 저한테 박스를 하나 보내셨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당근들이 잎사귀치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물이 나서 그걸 못 먹겠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은 그걸 파시면은 시장에서 파시면 돈이 되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갖다 우리 아이 6개월 동안 영어 공부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요.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지방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학교에다 아니면 교육청에서 교사 선생님을 요청은 하시지만 가시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런 데일수록 저 산골에 많아요. 그러면 가려면 1시간 반이에요. 또 오려면 또 1시간 반이에요. 기름값이 더 들어요. 아니면 교통비가 더 들다 보니까는 그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아이들이 정말 교육받기가 엄청나게 힘든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EBS 잉글리시 KB 희망 영어 캠프가 아이들에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번 희망 캠프에서 아이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오신 우리 로비 라르슨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So why don't you introduce yourself to our viewers out there? Okay, my name is Robbie Larson. I am a business management and cultural diversity major, and I've been teaching here in Korea since I arrived in June of 2006. 네. 네. 2006년도 6월에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쭉 아이들의 영어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고 아직까지 이제 학생이신 것 같은데 경영학과 이제 문화 인류학을 전공하신다고 하네요. 네. 저도 저분처럼 얼굴이 좀 갸름했으면 좋겠네요. She wishes.
Yeah, a face like you. Really? 자, 비웃는 뜻이네요. 네. 이번에 열린 EBS 잉글리시 KB 희망의 영어 캠프. 글쎄요, 이번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르치셨고요. 이전엔 다른 아이들도 가르쳤는데